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픈 API를 이용해서 IMF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IMF 데이터를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IMF 데이터라는 패키지가 있었어요. IMF 데이터. IMF 데이터라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이게 2025년 9월부로 IMF가 서버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이 8월 30일부로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MF 예전에 제 그 동영상 예제를 보시면은 IFS, 그러니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라 그래서 뭐 전 세계 거시 지표라든지 금융 지표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게 IFS라는 게 있었고, 디렉션 오브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 무역 관련된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었는데, 이게 서버가 바뀌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IMF 데이터 패키지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서 좀 새롭게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이제 IMF 가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IMF 데이터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IMF 가보면은 이 데이터라는 걸 눌러보시면은 IMF 데이터 포털이라고 돼 있고요. 그 익스플로러라는 데를 클릭하시면은 어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바로 이제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데이터 익스플로러라는 데를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얼 GDP나 뭐 실질 GDP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러 데이터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있어요. GDP 관련돼서. 그런데 뭐냐면은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원칙에 대해서 뭐냐면요. 이 새롭게 바뀐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두 번째로는 변수명.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느 변수를 뽑아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기존의 이제 기본적인 패키지 RSDMX라는 패키지를 써가지고요. RSDMX라는 패키지 내에 있는 요 메뉴에 있는 그 read SDMX라는 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IMF 상에서 데이터는 SDMX 포맷으로 돼 있는데, 이 SDMX를 형태를 읽어서 read SDMX에서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작업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위에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IMF에서 그 데이터를 뽑으려면은 어느 DB에 있는지, 어느 DB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DB 내 변수명을 이렇게 뽑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요 CPI를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뽑아볼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자, 홈페이지 한번 가셔가지고 여기서 CPI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자, CPI 보시면 오른쪽에 올이라고 돼 있죠. 올. 오른쪽에 올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거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DB 먼저 찾아야 되니까 요게 아니라 요 데이터셋이라고 된 부분 있죠. 데이터셋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데이터셋가 여러 군데 있죠. 그죠? 여기서 쭉 돼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CPI만 묶어놓은 여기
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있죠.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클릭하기 시기 전에 먼저 여기 메타데이터라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메타데이터. 그러면 이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인데요. 자, 아이디가 있고 에이전시가 있죠. 그렇죠? 자, 에이전시하고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R 코드를 한번 가보시면은 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이제 IMF STA라는 것이 이제 에이전시를 나타내는 거고요. 컴마 다음에 나오는 게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에이전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IMF.STA,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flow reference에는 IMF.STA라는 에이전시를 넣어놓고 컴마 그 다음에 ID CPI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명은 누가 만드는 어떤 변수인지, 그래서 IMF.STA CPI라고 좀 이렇게 해놓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필터라고 된 부분에서 여기 이제 CPI를 뽑는 부분인데, 요거 어떻게 뽑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서 요 데이터셋에 있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것이 에이전시가 누구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뭔지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요걸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뷰 데이터가 가면서 몇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CPI를 뽑을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요 DB의 에이전시하고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홈페이지 웹사이트 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IMF.STA 그 다음에 콜론 CPI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IMF.STA 콜론 CPI라고 되는데요. 아래다가 코드를 입력할 때는 요 콜론 대신에 그냥 여기다 여기 컴마를 입력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요 위에 있었던 flow reference라는 데이터베이스 DB 명하고 아이디를 찾는 여기다 입력해주는 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서 이 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보여드리면요. 이 CPI를 누르잖아요. 그렇죠? view 데이터.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조건문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신 것처럼 여기 컨트리는요. 아무거나 일단 선택해 주세요. 아무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거 전체를 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덱스 타입은 이번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로 한번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걸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부 분야별로 물가 지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는 이제 올 아이템으로 한번 해볼까요? 전체에 대한 올 아이템에 대한 CPI. 만약에 올을 선택하면은 이 전체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한 물가 지수를 뽑겠다. 그 다음에 type of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은 이제 요거는 그냥 인덱스로 뽑을게요. 인덱스. 그죠? 인덱스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주기는 그냥 분기 자료로 한번 뽑아볼까요? 분기 자료를 한번 뽑아보고, 그 다음에 시간은 나중에 우리가 설정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고 한번 이거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좀 나온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요 컨트리 앞에 이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느낌표 표시.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걸 눌러보니까 이렇게 AFG, CPI, 그 다음에 언더바 T, IXQ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게 이제 변수명의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가지 조건물을 통해서 나온 이 변수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 데이터에다 한번 여기다 눌러보세요. 여기다 필터에다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앞에 나온 건 AFG라는 것은 ISO 3C라 그래서 코드라 그래서 국가 코드 세 자리로 나온 거거든요. 이건 아까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뽑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국가
국가별로 다 뽑으려면은 이 국가만 딱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이 IMF가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좀 나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간을 IMF에서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연도별 형식, 월별 형식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은 월별 자료, 분기별 자료 이렇게 뭐 일별 자료 이런 거 다 뽑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면은 요 플로우 레퍼런스라는 것은 그 DB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에이전시 이름, 그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는 에이전시 이름, 그 다음에 컴마로 해서 그 DB의 아이디 이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몇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면은 이 변수에 대한 어떤 코드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CPI를 전체 그냥 CPI를 한번 뽑을 거고요. 그냥 우리가 시작 기간은 2000년 1분기, 그다음에 마지막 기간은 2024년 4분기까지 이렇게 해서 분기별 자료를 한번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read SDMX라는 걸 해서 provide ID는 그냥 IMF 데이터라고 이렇게 그냥 놔두시고요. 그다음 리소스 데이터라고 하시고 flow reference라는 거는 아까 뭐였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에이전시 이름하고 아이디 이름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기서 들어가서 몇 가지 조건을 통해서 나온 그 변수 있죠. 요걸 뽑아서 하면 되고요. 스타트가 엔드라는 게 있는데 시작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스타트하고 엔드는 여러분들이 옵셔널하게 안 줘도 됩니다. 만약에 스타트하고 엔드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IMF가 가지는 전체 데이터를 뽑아주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CPI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요 기간을 우리 정의를 안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본 거죠. 패칭이라고 돼서 이 데이터를 지금 조건문에 따라서 입력을 해서 다운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운이 됐는데요. 그래 보면 여기 보시면은 CPI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한 17,830개가 됐었고요. 그래서 요걸 열어보시면은 쭉 여러 가지 보이죠? 인덱스고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중요한 거는 타임 피리어드죠. 타임 피리어드가 그 분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OBS 밸류는 그때 관측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은 country라고 있죠. ABW. 요거는 이제 IMF에서 요 새롭게 된 DB에서는 세 자리로 이제 국가 코드 ISO 3C인데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컨트리 코드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 풀네임의 국가를 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변수명을 보면은 변수명들이 다 대문자로 돼 있죠. 그렇죠? 변수명들이 다 대문자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뽑혀진 CPI에서 CPI 이름은 to row라는 옵션을 써서 소문자로 좀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소문자로 하면은 이 변수명이 약간 대문자였는데 소문자로 바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CPI 뽑은 거 중에서 국가와 타임 피리어드 OBS 밸류, 그죠? 뒤에 보시면은 컨트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타임 피리어드하고 OBS 밸류 요것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PI 지금 다 있는 거 중에서 요것만 선택을 해라. 그죠? 선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날짜는 아까가 이제 그 타임 피리어드가 분기 1990년 Q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룰브리드의 Y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로 연월일로 변환시키고 OBS 밸류는 숫자로 변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타임 피리어드라는 것을 그냥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리네임 시키고 OBS 밸류는 CPI로 이렇게 좀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안 차 있는 거는 딱 없애라.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CPI가 이렇게 쭉 뽑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데이터하고 GDP도 한번 뽑아볼 거예요. 우리 또 동일한 연습으로. GDP는 실질 GDP 이제 국가, 그러니까 그 자국 통화로 된 거를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리얼 GDP 분기별 자료를 한번 뽑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일한 반복인데요. 리얼 GDP 보면은 여러 군데,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명으로 한번 가봅시다. 데이터셋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분기별 자료를 뽑을 때 보면은 뭐 여기 보면 데이터셋 월드 이코노미 아웃룩, 내셔널 이코노미 어카운트 애뉴얼 데이터, 그다음에 쿼터리 GDP, 그죠? 월드 앤 애그리게이트, 그다음에 밑에 보면 내셔널 이코노미 어카운트 NEA라고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쿼터리 데이터 여기 NEA라고 된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분기별 자료를 보고 갈게요.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데이터베이스 명을 알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눌러보라 했죠. 아니면은 이거 클릭하고 나면은 홈페이지 주소에 나오는 거기서 따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에이전시 요 작성 기관이 뭐라냐면 imf.sta요. 그죠? 에이전시하고 그다음에 컴마 아이디가 Q&A.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는 이런 분기별 GDP 자료가 IFS라는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이 있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데이터명 그리고 세분화시키고 데이터명도 변경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2025년 9월자로 변화된 게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은 IMF Statistics의 아이디는 Q&A다. 그걸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우리 아래서 보신 것처럼 이번 분기별 GDP 뽑을 때는 imf.sta, 아이디가 Q&A였죠. 요것을 데이터베이스명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요 데이터베이스명을 확인한 다음에는 요걸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몇 가지 검색 조건을 통해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뷰 데이터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 그래서 컨츄리는 어차피 없앨 거니까 전체를 다 뽑으니까 하나만 딱 선택을 하고요. 알바니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는 여기 보면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이라고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프라이스 타입은 뭐냐면은 명목 GDP를 구할 것이냐, 실질 GDP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컨스턴트 프라이스 있죠. 뭐 디플레이터도 뽑을 수 있는데 우리 컨스턴트 프라이스를 해볼게요. 컨스턴트 프라이스. 그래서 고정 가격으로 하면 실질 GD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 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랬을 때 계절 조정 선택을 해주시고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거는 자국 통화로 표시를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분기자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조건을 해서 어플라이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 알바니아에 대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변수 코드를 뽑기 위해서는 요 국가 앞에 있는 요 느낌표, 그죠? 요걸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 코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좀 보시면은 타임 시리즈 코드는 알바니아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카피해서 아래다가 이 필터라는 거에다 한번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 넣어놨는데 이렇게 쭉 한번 비교해 보면은 알바니아 국가를 제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앞에 전체 국가가 뽑히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해서 이 GDP를 뽑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QN이고 IMF STA, QN에서 요 변수를 조건을 통해서 도출한 요 변수를 뽑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GDP라는 것은 프로바이드 아이디는 IMF 데이터고, 리소스는 데이터고, 플로 레퍼런스는 그 작성 기관의 에이전시 이름하고 아이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키라는 것은 그 DB에 있는 그 변수, 우리가 조건을 통해서 도출된 그 변수 코드를 주관했고, 그 다음에 그 시작 기간과, 그죠? 시작 기간과 끝나는 기간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스타트,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리드 SDMX 하고 나서 이거는 SDMX 파일로 읽히니까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시켜라. 그래서 as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좀 집어넣고요. 자, 그렇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GDP가 이렇게 뽑힐 텐데요. 이렇게 알바니아부터 뭐 전체 국가에 대한 한국 포함해서 다 모든 국가에 대해서 IMF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분기별 GDP를 2000년 1분기부터 했죠. 2000년 1분기부터 이 재료를 다 이렇게 했죠. 근데 보면은 예전에는 그 OBS 밸류를 보시면은 이따가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OBS를 보면은 예전에 IFS라든지 뭐 디렉션 오브 트레이드 무역하는 데이터 있었을 때는 단위를 뭐 10억 단위다, 뭐 100만 불 단위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1단위로 다 이렇게 했어요. 1단위 그러니까 1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거는 뭐 10억 단위로 변환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GDP에 이제 변수명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소문자로 바꿔라 하는 옵션이 to row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름을 좀 소문자로 변경시키고, 그죠? 아까랑 똑같이 한 것처럼 요 중에서 국가, 타임 피리어드 OBS만 선택을 해서 요 분기 자료니까 YQ를 때려가지고 날짜를 분기별 데이터를 데이트 형태로 바꾸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몇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뭐 우리가 CPI하고 GDP를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무역 자료를 한번 보여볼게요. 예전에는 그 디렉션 오브 트레이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여기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서치 데이터에서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 딱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올 누르면 모든 결과들이 되지만은 이게 아니라 데이터 셋으로 가라 그죠? 자, 그러면 메뉴에 보시면은 intentional trade in goods by partner countr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메타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에이전시 이름은 imf.sta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는 IMTS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요 밑에처럼 잠시만요. 이렇게 그죠? IMF STA에서 에이전시가 그렇고 IMTS였죠? IMTS 이걸 사용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요. 에이전시랑. 자, 일단 수입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아이디를 요거를 DB를 코드를 알았으니까 요걸 눌러서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view 데이터 가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옵션을 통해서 또 코드를 뽑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수입 자료를 한번 뽑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컨트리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뭐 이거 중동 국가 말고 그냥 알바니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제리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지표는 못 볼 거냐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네요. 수출, 수입, 그 다음에 그 무역 수지,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수출은 FOB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배에다가 선적만 하면 이제 그걸로 금액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 CIF라는 것은 여기는 뭐냐면은 그 수입할 때는 수출한 거 플러스 운임하죠. 저 뭐냐 shipping 코스트, 그죠? 운송비하고 그 다음에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가격을 수입 가격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FOB로 하고 수입은 CIF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뽑기로 했으니까 요 Import of Goods, Cost Insurance, Freight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 수입할 때는 대상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타입 오브 컨트리 이렇게 하는 거는 all 선택하면은 모든 대상국이 돼서 되게 복잡해지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카운터파트 컨트리에서 월드를 선택하세요. 월드를 선택해 보면은 그러면 월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 합친 거죠.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프리퀀시도 쿼터리 분기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이 어플라이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알바니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를 눌러본다? 국가 옆에 있는 느낌표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타임 시리즈 코드가 쭉 나오죠. DGA, 그죠? DGA, 뭐 이렇게 쭉, .q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걸 카피한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건 DGA라는 것은
알제리아의 국가 코드, 세 자리 국가 코드니까 DGA는 삭제를 해주면은 알제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뽑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 한 거는 DGA만 빼버리면은 요거랑 동일한 코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플로우 레퍼런스는 다시요, 에이전시하고 데이터베이스명, 그 다음 필터라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은 그 변수를 뽑았을 때 그 코드, 변수의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하는 것도 밑에는 다 동일하죠. 이렇게 요 중에서 이 조건문을 통해서 하고 몇 가지만 뽑아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도 되는 거고, 그죠? 실시간으로 꽤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가별로 얼마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으로 얼마나 그게 뽑았는지 나오겠죠. 2000년 1분기부터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수출도 마지막으로 수출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수출을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하니까 그거는 그 플로우 레퍼런스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서 우리가 옵션을 반대로 줘가지고 수출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컨트리는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는 이제는 우리가 수출을 뽑는 거죠. 그렇죠? 수출 보고 카운터파트는 월드로 한번 해볼게요. 월드. 그러면은 전 세계 대상으로 얼마나 수출했는지, 그 다음에 분기는 분기 자료, 그죠? 프리퀀시는 분기로 해서 또 적용을 해서 보면은 코드 이게 느낌표 눌러보면은 여기 XGFOB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 밑에다 그 필터라는 데 한번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세 자리 국가, 하나 국가는 빼면은 전 세계 전체 국가가 뽑혀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수출을 얼마나 국가별로 그 해당 기간에 얼마나 수출하는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한번 보시면은 수출 막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막 이렇게 수출이 쭉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수출도 딱 보시면은 1단위로 달러 단위로 1단위로 표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나중에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뽑았던 이 자료를 다 한번 머지를 해보죠. 처음에 뽑았던 게 CPI하고 GDP 했었고, 그 다음에 엑스포트도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임포트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걸 다 머지하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처럼 이게 변수들이 날짜별로, 국가별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패널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죠? 패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패널이라는 것이 이제 N개의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T점에 시점이 있으니까 N 곱하기 T로 구성되면 우리가 패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이 ALB, 컨트리 보면은 여기 ALB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알바니아의 세 자리 약자인데, 요거를 컨트리 코드를 이용해서 요거를 알바니아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알바니아가 중동에 있는지 아시아에 있는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컨트리라는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SO 3C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컨트리 코드에서는 요렇게 세 자리 된 거를 ISO 3C라고 이렇게 변수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다른 걸 머지 시켜 볼게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컨트리가 됐던 거를 ISO 3C로 이름을 변경을 시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ISO 3C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코드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한번 다 뽑아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 리스트를 제공하는데 컨트리 셋에다가 라는 거를 한번 저장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컨트리 셋을 보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막 제공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IS3 여기 보세요. IS3C 있죠. 알바니아가 ALB로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IMF 데이터가 세 자리로 뽑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머지를 시킬 건데, 머지 시키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여기 보시면은 컨트리 네임도 있고요.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프랑스어로 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알바니아 컨트리 네임 잉글리시로 된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조금 더 보시면은 컨티넌트 이게 어느 대륙에 해당되는지 이런 정보도 있고, 뒤에 리전이라는 걸 한번 가볼게요. 리전이라고 하면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남아시아인지 동남아시아인지 이런 정보,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은 이 컨트리 셋 중에서 그 영문 이름, 영문명과 두 자릿수, 국가 두 자리 코드, 세 자리 코드, 그 다음에 이런 IMF 컨티넌트 리전 이런 거를 좀 뽑아서 뽑 그것만 뽑아서 우리가 사용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컨트리셋이 이제 이렇게 좀 아까는 많았었는데 이렇게만 한번 뽑아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요거랑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랑 머지를 시켜 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데이터는 뭐가 있었죠? 우리 데이터에서는 ISO3C 국가명 세 자리, 그 다음에 뭐 CPI, GDP, 엑스포트, 임포트 이거밖에 없었죠. 근데 요거랑 컨트리 코드랑 머지를 시켜 보면요. 그래서 M데이터라고 이렇게 해보면은 기존의 데이터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ISO 3C 했지만은 우리가 요 country name EN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영문으로 된 국가명. 요거를 이제 country라는 걸로 좀 변수 이름을 좀 바꿔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M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 영문 이름을 그냥 country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국가 날짜 순으로 재정렬 시키라는 얘기죠. 그죠? 재정렬 시키죠. 그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데이터 없는 경우는 그냥 삭제하고 있는 것만 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래서 NA 오밋이라는 걸 좀 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이나 수입이나 GDP라는 것이 1단위로 지금 자료가 뽑힌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10억 단위로, 그러니까 공이 몇 개 있죠? 공이 9개 있죠. 그래서 1, 0, 9개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아래에서는 그냥 2라는 표현을 하면은 1이 9 이렇게 하면 10에 이렇게 0이 9자리 이렇게 하라고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M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GDP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GDP가 몇 단위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래서 요거를 원이나인으로 한번 명령어를 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270.3, 그죠? 그러니까 10억으로 딱 잘 나눠지죠. 그죠? 자, 그래서 단위를 좀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뭐 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M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패널 분석하는 거는, 패널은 제가 다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그 패널 부분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ID, 그러니까 N에 해당되는 거, 컨트리가 되겠죠. 타임에 해당되는 게 데이트니까 요런 인덱스를 이용해서 M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 수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 로그를 취해서 랜덤 효과 모형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컨트리 코드를 했을 때 보면은 그 컨티넌트, 대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대륙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팩터 모형, 그죠? 범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요걸 추가해가지고 대륙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모델 2라고 한번 돌려보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요걸 그냥 스타게이저로 한번 이 결과를 한번 뽑아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패널 모형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IMF 모형. 그래서 우리가 패널 모형을 보여드리는 게 메인 그러니까 주요한 목적은 아니고 우리 여기서는 그냥 IMF 데이터 어떻게 쓰느냐 요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그 원자재 가격도 IMF가 아주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커머디티 프라이스라고. 프라이머리 커머디티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20몇 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원유를 포함한 식품이라든지 어떤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1990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 된 것처럼 프라이머리 커머디티 시스템이라고 있죠. 프라이머리 커머디티 프라이스 시스템 PC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메타데이터를 한번 눌러보고 그러면 에이전시가 어떻게 돼요? IMF.RES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는 PCPS죠. 요거를 한번 여기다 그대로 넣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시는 IMF.RES였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명이 PCPS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인식을 시키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거 아까 메타데이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요 홈페이지상에 요 인터넷 링크 창 있죠. 이거 보면은 IMF.RES였죠. 에이전시명 그다음에 PCPS 그 데이터베이스명 ID 그죠? 데이터베이스 ID 이렇게 좀 나오죠. 그렇죠? 요렇게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뷰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컨트리는 의미가 없죠. 이게 뭐전 세계 데이터니까 전 세계 데이터를 전 세계 기준으로 그 커머디티 프라이스 인덱스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인디케이터도 보시면은 되게 많죠. 뭐 커튼이라든지 가솔린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요런 그 다양한 원자재 가격들을 1990년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크루드 오일이라고 볼게요. 크루드 오일. 이걸 한번 검색해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WTI 서부중진유, 그다음에 두바이유, 브렌트유 이렇게 보이죠. 근데 APSP라고 돼 있죠. APSP는 그 브렌트, 두바이, WTI 이 세 개의 원유 가격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거고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US 달러,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사용할 거고, 프리퀀시는 월별 자료를 한번 뽑아 볼게요. 그렇죠? 월별 자료 이렇게 한번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컨트리 옆에 또 이렇게 느낌표가 뜨죠?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은 G001, P51, ASP, US 달러, 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카피해가지고 요 필터에 해당되는 변수, 우리 조건문에서 했던 이 필터에 따라서 그 변수명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 기간은 90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또는 기간 지정하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체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뽑아볼게요. 아까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는 5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뭐 92년부터 있네요. 여기서 보면 9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2025년 9월까지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IMF에서 이렇게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이라고 된 요거를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5일이라는 것을 이제 XTX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서 패키지의 XTX 명령을 통해서 시계열 자료를 만들게요. 시계열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시계열 자료를 만들면 X축은 항상 타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XTX의 패키지를 이용해서 5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5일 변수를 그렇죠? 이 5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내에 이 5일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5일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시계열자를 만들 건데 이 시간의 순서는 이 5일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서를 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5일 XTX라고 저장하고 요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19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
유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변경이 돼서 저도 아주 이 9월에 이게 IMF 데이터베이스가 이상하게 서버도 업데이트되고 링크 주소도 다 바뀌고 그래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IMF 데이터를 오픈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